생활 방식이에요. 라이프 스타일. 자신의 생활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데요. 어떤 생활 방식입니까? 당연히 현대 생활에 만족하지 않으려면 그 삶이 그들에게 다양성을 거의 제공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다양성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내 삶의 다양성이 거의 없어. 다양성도 거의 없고 또 뭐도 해요? 부족해요. 뭐가 부족합니까? 내 삶에서 어떤 정신적인 긴장이 부족해요. 정신적 긴장은 자극이 되잖아요. 어떤 재미가 있을 수 있잖아. 그리고 인생에서 최소한의 도전만이 존재해요. 자, 이런 생활 방식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을 역사는 기록한다라고 이 사람이 주장을 했대요. 이 사람은 생각했대요. 이건 가짜 주어예요. 가짜 목적어예요. 정상적,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하는 것을 목적격 보어, 얘는 목적어. 뭐예요? 이거 목적격 보어, 이 자리가 진짜 목적어. 알포트는 to 이하를 정상적이라고,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를요? to니까 끌리는 거죠. 끌리는 걸요. 어디로요? By a vision of the future야. 미래가 주는 미래상, 비전이잖아요. 정면. 사람들은 오늘 과거에 같이 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미래상에 우리는 보통 끌리는 게 정상이다. 어떤 미래상인데? That awakened예요. awakened는요. awaken이 깨우다예요. 깨우다. 여기다 과거형 붙인 겁니다. 동사 자리예요. 어쨌든 깨우는 미래의 상입니다. 누구를 깨우냐면 within persons, 사람들 안에서. 자, 이거 왜 중요한지 보세요. 깨우다인데 바로 뒤에 보면 전면구잖아. 그러면 앞에 that is awakened라고 써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수동태니까 뒤에 목적 없다. 그럼 안 되는 게 이건 전면구 맞아요. 그런데 바로 뒤에 their drive가 목적어예요. 그들의 욕구를 깨운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능동 형태로 과거형을 써놓은 겁니다. 그들의 욕구를 깨우는 미래상이에요. 뭐 하고자 하는 욕구를 깨웁니까? alter, 바꾸려는 욕구를 깨우는 거죠. 뭐를 바꿔요? The course of their life.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려는 그들의 욕구를 깨워내는 미래 가치 따위에 사람들이 이끌려가는 건 당연히 정상 아닙니까? 우리 매일 나와 다른 내일을, 오늘과 다른 내일을 꿈꾸잖아요. 그 얘기였어요. 그는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어떤 욕구를요. 뭐 하려는 욕구? 동기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인벤트, 동기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또 어떤 목적도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거죠. 위의 문장과 비슷합니다. 동기와 목적은 다 뭐와 관련되는 거예요? 미래의 비전과 관련되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동기와 목적은 뭐 하는 거다? 다시 would consume their inner energy야. 내 안에 꿈틀거리는 많은 에너지가 있잖아. 이걸 써야 될 거 아니야. 안 쓰면 지루해지고 만족하지 못하지. 그들 안에 있는 에너지를 소비할, 다 에너지를 써낼 그런 동기나 목적을 만들어낼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이 사람과는 다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안한 것도 비슷한 내용인가 봐요. 마찬가지로 다른 학자도 뭘 제안했냐? 어떤 욕구를 제안했대요. 그런데 누구 입장? On the part of the humans. 인간이라고 하는 이 생물의 입장에서의 어떤 욕구. 뭐 할 욕구입니까? To rise above the rules. rise. 더 올라가려고 하는 욕구죠. 어디 위로? The rules of passive creatures. 수동적인 피조물, 생명체,
신이 만들었든 뭐가 만들었든 우리는 누군가가 만드는 수동적인 피조물이다. 그런 것의 역할을 해야 된다? 아니, 그 역할을 넘어서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 In an accidental, 우연 속에서 만들어진. 그래서 우연 앞에 내용 설명하는 거야. 우연 속에서 만들어진 수동적인 피조물을 뛰어넘으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if not random world야. 우연적이지만 그렇다고 무작위적이지는 않을지라도 어느 정도 우연한 이런 세상 속에서 수동적인 피조물로의 역할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구겠다. 자, 여기 그에게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에릭 프롬을 받아내는 거죠, 지금. 이 사람에게는, 그럼 이 내용이 비슷해야 되죠. 위에 있는 이 사람 내용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지금. 인간이 이끌린데 뭐 하고자 하는 욕망에 이끌리냐면 트랜센드는 초월하다, 뛰어넘다죠. 뭐를 초월하려고 하는 욕구? The state, 상태. 어떤 상태? The merely having been created. 이거 같은 말 맞네요, 그렇죠? 단지 having been created니까 뭐야? 만들어진. 단지 만들어진 상태를 초월해. 단지 만들어진 상태가 어디 있었어요? 이거죠? 수동적인 피조물. 얘랑 얘가 같은 말이니까 이 문장의 위치가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문장이라 빈칸 아니 문장 삽입은 그렇고 순서 볼까? 하나, 둘, 셋. 순서는 괜찮다. 이 질문은 순서는 괜찮아요. 이렇게 단순히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상태를 초월하고 싶어하는 욕구에 이끌린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인간은 뭘 하려고 한다? Seek to become the creators. 아, 그렇구나. 만들어진 자가 아니라 creators야. 이건 창조자다. 우리가 창조자가 되려고 한다는 거죠. 즉 창조자라고 하는 건 이제 뭐예요? 수동적인 게 아니라 액티브, 적극적인 게 되는 거죠. 적극적인 쉐이퍼스니까 형성하는 자, 만드는 자라고 할까요? 적극적인 형성자, 뭐에 대한 of their own destiny,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창조자로서 의 공리를 모색합니다. 다시 마지막 정리입니다. Rising above the passive and accidental nature of existence. 수동적이고 우연한 존재의 본질을 뛰어넘어서가 되겠죠? 뛰어넘어서까지 분사 구문. 우리 인간은 generate, 만들어냅니다. Their own purpose, 자기들 자신만의 목적, 동기라는 걸 만들어냈고요. And thereby, 그로써 provide, 제공합니다. 누구에게? themselves, 우리 인간 자신에게 with, 뭐를요? A true-based freedom, 진정한 자유의 토대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자신의 운명을 능동적으로 형성하려는 인간들의 욕구였어요. 하지만 이건 반대말을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어찌하지 못해서 결국 찾게 되는 건 뭘까요? 소연이가 말해볼래? 이 글은 우리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려고 피조물에서 창조주의 역할을 막 하려고 노력한다고 했잖아. 근데 이 이면에는 어떤 사람도 있을까요?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걸 느끼는 사람들은 뭘 찾아갈까? 우리 이렇게 막 내가
세상 일이 다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한계를 깨닫고 보통 그래서 뭘 가지면 보통 가지잖아요. 그렇죠, 종교죠. 그 말 듣고 싶었던 거예요. 이 이면엔 종교론자도 있겠죠. 어떻게 우리가 모든 걸 개척하냐? 누군가가 다 정해놓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글과는 상관이 없이 그냥 물어봤어요. 마지막 문제 할게요. 빈칸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글은 주제가 뭐예요? 예술가들처럼 우리도 또한 관습에 순응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술가가 관습에 순응하는 사람입니까? 예술가는 창의력으로 기존의 틀을 막 깨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예술가도 있지만 아닌 예술가들도 보통 있는 거예요. 특히나 옛날에는. The history of perspective. 이때 perspective는 관점하지 않을 거고요. 지금 미술 얘기하는 거라서 미술에서 perspective는 원근법이라는 단어예요. 원근법 뭔지 알죠? 멀리 있는 건 작게 그리고 가까이 있는 건 크게 그리는 것들. 이 원근법에서의 역사 어디에서? In Western painting 서양 그림에서 고생했어. 서양 그림에서 원근법의 역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다? matters 중요하다. 왜 중요하다? Because of what it reveals for the art of living. 어떤 것 때문에. 어떤 것 때문이냐면 그것이 드러내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퍼스펙티브의 역사죠. 그 원근법이 드러내는 것 때문에요. 누구에게? 이 삶의 기술이라고 되어 있어요. 삶의 기술. 이때의 건 미술이 아니라 기술로 해석할 겁니다. 살아가는 기술 있잖아요. 삶의 기술에 대해서도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 원근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래요. 그럼 정리해보면 서양 미술의 원근법이 우리의 삶의 기술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라든지 교훈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술의 원근법이랑 삶의 기술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가볼까요? Just as 마치 뭐뭐가 뭐뭐 하는 것처럼이죠.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conform to 하는 것처럼 conform to가 어디에 순응하다잖아요. 드디어 나온다. 예술가가 뭐에 순응하는지 볼까요? The stylistic convention이에요. 그러네요. 어떤 양식적인 관습이 있지 않아요? 이거 뭐 말하는 겁니까? 우리 옛날에 미술 중에 무슨 바로크 미술 막 이런 말 들어봤죠. 무슨 미술 이게 뭐예요? 결국 하나의 스타일이잖아요. 그럼 이 시대의 예술가들은 다 뭐예요? 바로크 미술이라는 양식을 다 따라갔을 거 아니야.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자, 미술 하시는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도 어떤 양식을 따라갑니까? 지금 따라가죠. 입시 미술도 양식이 있죠. 내 마음대로 그리면 큰일 나잖아요. 좋아요. 잘 이해하시겠네요. 여기. 그렇게 대부분의 미대생이나 예술가들이 어떤 관습에 순응하는 것처럼 of the era 하면은 당대의, 그 당시가 되겠죠. 당대의 관습을 따라가는 것처럼. 그런데 어떤 시대요? There are born. 그들이 태어난 시대. 여기 당대라고 썼는데 이게 시대라는 뜻이잖아요. 시대겠죠? 그들이 태어난 그 당대의 예술적 관습을 따라가는 것처럼 오케이. 여기까지가 미술에서의 얘기야. 그리고 아까 원근법 얘기했지. 이 원근법이 대표적으로 뭐겠어? 예술가에 따르는 관습 중 하나가 원근법인 거잖아. 요즘 원근법 안 따르는 예술가가 있니? 있죠. 뭐 초현실주의 이런 거 빼고는 다 원근법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요. 자, 지금부터 뭐 얘기할 거야? 삶의 기술에 대한 얘기할 거야. 예술가 아닌 일반적인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순응한다고. 무엇이에요? Prevailing social convention. 그렇죠. 널리 퍼져 있는 사회적인 관습에 순응하잖아요. 뭐에 대한? How to live.
how to live.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와 관련되는 그런 관습에 우리는 순응합니다. 졸업해서 취직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살고 뭐 이런 것들이죠. 다 관습 있잖아. 이런 불문율, 쓰여져 있지 않았지만 무조건 지켜야 되는 규칙들, 이런 불문율들이 일반적으로 뭐를 포함하는지 볼게요. 자, 그래서 이런 불문율을 뭐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방식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내가 했던 얘기 나오죠. Getting married, 야, 때 되면 결혼해야지만. And having children, 야, 때 되면 애도 가져야지. 또 owning your own home, 야, 때 되면 집도 야 마련해서 해야지. 돈이 없어? 그럼 뭐 해야 돼? having a mortgage, 담보 대출도 받아야 돼. 대한민국에서 금수저 빼고는 다 대출은 받아 집을 사죠. 또 having a regular job, 정기적인 일자리도 구해야지. And commuting to work, 뭐 해야 돼? 출퇴근도 해야 되지. 여기는 중요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건 다 안 봐도 돼요. 아예 그냥 이해만 하면 돼. 이게 뭐가 있는지. And flying abroad for holidays, 열심히 일한 당신 휴일에는 해외로 여행도 가야지.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우리 삶에 주어진 관습적인 거라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 지킨다는 거죠. So for some people,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these are reality, 이런 것들이 현실이래요. 이런 것들 지금 위에서 나온 이거죠. 전부 이 관습들, 이것들이 현실인데 for others, 다른 사람들한테는요, 이것도 위에 있는 관습이죠. 그 관습들이 remain, 남아있습니다. 어떤 상태로? aspiration은 열망이에요. 열망으로 남아있다는 건 현실은 아니고 바라기만 하는 아직 상태라는 얘기죠. 즉 누군가는 이루었고 누군가는 이루지 못하고 있다. It's common, 가주어. 자, 아주 일반적이래요. 뭐 하는 것이? To feel, 느끼는 것이. Social pressure, 사회적인 압박을 느끼는 것은 매우 정상적이랍니다. 뭐 해야 할? To comply with them, 그것들을 순응해야 하는, 그것들에 순응하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압박을 느끼는 건 보통 다 일반적이잖아요. 여기서 대비 가리키는 것도 위에 있던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거죠. At this point in the Western history, 자, 이런 시점에서, 서양 역사에서의 이런 시점에서는요, they, 그것들은 are, 어디에 놓여 있었냐? among, 뭐뭐 사이죠. 뭐뭐 사이. 바로 지배적인 관습들 사이에 놓여 있었대요. 그게 어떤 관습들인데 대부분의 우리가 받아들여 왔다. 어떻게? with a little question이니까 의문의 여지가 없이, 의문을 갖지 않고 그냥 너무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였던 그런 관습 중 하나래요. 자, 그럼 데이도 뭐가 돼요? 또 이거 가리키는 거죠. 잠깐, 이렇게 보니까 이거 지칭이 가능할까나? 이거 지칭이 잘 아니네. 근데 서술형이 안 나오니까 객관식으로 지칭 이런 식으로. 자, 좀 더 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왔던 관습 중에 하나다. 뭐치 예자는 그냥 like랑 같아요. 뭐뭐처럼이에요. 뭐처럼. Vermeer and other touch, 바로 그 페인터스. 이거 뭐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기술과 대비되는 이거 화가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이 화가들이 17세기의 이 화가들이 뭐 했던 것처럼, 받아들였던 것처럼, 뭐를요? linear, 우리 이거 전에 한번 본 적 있죠? 선형적인 거. 여러분 아니구나.
선형적인 원근법, 그냥 원근법이라고 할게요. 원근법. 그리고 원근법은 뭐다? 미술에 있어서의 관습 같은 거다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했다고? without question 똑같죠? little question이 의문의 여지를 갖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 인간 평범한 사람들도요. 위와 같은 이런 사회적인 관습 의문 여지 받아들여 왔답니다. It's difficult, 어려워요. 뭐 하기가 to see beyond this limitation of the culture. 이런 문화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바라보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이런 문화의 한계를 뭐 말하는 겁니까? 역시 관습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정해놓은 거니까 나가면 안 되잖아. 이런 관습을 깨고 나가는 건 어렵다라는 거죠. 다시 이 관습이 어떤 관습이라고? That has shaped, 형성한 관습이잖아요. 뭐를 형성했어요? Our way of looking, 우리의 관점이죠. 우리의 관점을 형성시킨 게 관습이잖아. 뭐에 대한? At the world and outside, ourselves. 세상을 바라보거나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이런 사고방식,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한 게 바로 우리 문화잖아. 그럼 문화라는 관습의 한계를 뛰어넘는 건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다 지켜간다는 거야. 예술가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 처음에 원근법이 나온 이유는 별거 없었군요. 우리가 지키는 관습을 예술가에 비유하려고 대조하려고 예술가들의 관습 중 하나인 원근법을 얘기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다시 주제인데요. 원래 이 문제는 원래 빈칸 추론 문제였잖아. 근데 위에가 빈칸 자리였거든. 얘는 내려와서 마지막 문장이 빈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We are trapped. 그래서 우리는 뭐 할까? 이게 중요한 단어죠. 갇혀 있는 거야. 관습 속에 갇혀 있는 거 맞잖아. 뭐 속에? In the perspective of our own time이야. 우리가 사는 시대에 그 원근법에 갇혀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 이것이 빈칸 추론도 되는데 지금 선생님이 다시 읽어보니까 뭐도 가능해요. 함의 추론도 가능하다. 함의 추론도 가능하다. 이거 뭘 얘기하는 건데 우리 시대의 원근법에 갇혀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문화적 관습을 벗어나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 얘기가 바로 마지막 문장이 의미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고생하셨어요.